예, 주말에 금융시장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미증시는 거의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지수 이제 차트 보면 되게 험악하죠.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주간으로 S&P 500, 다우지수 전부 다 2% 빠졌고 나스닥도 한 2.5% 정도 빠졌습니다.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국채금리 올라가고 국제유가 빠지고 경기 걱정하고 금리 인플레이션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이번 주에 11% 빠졌고요. 파이자가 1.7% 올라가고 특이하게 이제 엔비디아가 빅테크 중에선 대부분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6% 정도 올라가면서 그나마 지수 낙폭을 좀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뭐 지표들을 보면 주말에 조금 다행스럽죠. 내려갈수록 좋은 지표. 지금 위치에서는 내려가야 좋은 게 미국의 국채금리인데 국채금리가 이제 4.3 넘어갔다가 조금 빠졌고 다음에 엔화 환율도 146엔 찍고 나서 빠집니다. 근데 이게 개입 때문에 빠지면 이거보다 더 폭포같이 쭉 빠져야 되는데 뭐 그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엔달러 환율이 주춤한다라는 거는 달러 강세가 주춤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안화도 7.3 위안 위로 올라가 있었다가 이제 조금 내려가고 위안은 지금 노골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지면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는 압박이 좀 완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은 전체적으로 좀 진정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보면 애플이 강보합 8월 들어서 세 번째 올랐어요. 네, 8월에 딱 세 번만 올랐는데 어쨌든 오늘이 그 세 번째 날이 되면서 이제 애플이 174달러 정도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테슬라는 계속 빠집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애플이 올라가는데 왜 테슬라는 못 올라가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판매도 계속 가격도 내리고 있는 데다가 중국 시장 자체에 대한 걱정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못 파는 거 아니냐. 그나마 싸게 파는데 뭐 이런 어떤 걱정이 좀 더해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오늘 뭐 0.1% 정도 빠지긴 했지만 다른 종목들 커브에 비하면 상당히 완만하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근데 오늘 좀 특징인 게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요 종목군들의 낙폭과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없어진 거, 그러니까 피크 대비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3,500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이 줄어들었고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가 줄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 빨간색은 이제 낙폭인데 10% 넘게 하락한 종목이 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까지. 그러니까 이게 10% 넘게 빠지면 보통 하락장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넘어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르게 돌아서지 않으면 하다가 이제 시장이 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슈가 된 게 이제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오늘 급락한 이유가 스페이스X에서 이제 대규모로 대량으로 좀 팔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뭐 이게 주포가 이탈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누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이 많이 빠진 것도 주요 좀 화제가 됐습니다. 자, 뉴스들 나온 걸 좀 정리를 해보면 헤지 펀드들이 8월에 공매도를 되게 늘렸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하고 그 제로데이 옵션,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24시간 이내는 옵션 비중이 커진 게 이번 달 좀 지수를 끌어내린 저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매수세가 빌 때잖아요. 그러니까 8월 초에 휴가들 가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빈 상태에서 저는 공매도 공격이라든가 이제 옵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악재를 부풀려서 해석한 것도 아마 저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추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FMC 의사록이 그렇게 매파적인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파월 의장 발언한 거 그대로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굳이 나쁜 쪽만 해석을 한 거는 아마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활성화돼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이제 반전이 될 거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이제 공매도가 하락 쪽에서 다 먹었으니까 이제 포지션 만기 지나서 뒤집을 거다 이런 주장도 있고 반면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재료가 멀쩡히 있기 때문에 한 번 밑으로 더 해먹을 거다 의견들은 좀 갈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식에서 채권 쪽으로 자금이 좀 넘어간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어떤 기사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제 주식시장 수급이 좀 불안하다라는 주장의 기사죠. 근데 이제 이걸 조금 어쩌면 이걸로 끝났을지도 몰라라고 나오는 게 오늘이 이제 미국 2조 2천억 달러 정도가 걸려 있었던 규모의 어떤 옵션이 걸려 있는 만기일이 있거든요. 만기일이다 보니까 오늘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중에서 애플도 그나마 강보합밖에 안 된 거고 빅테크는 다 빠졌고요.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는 오늘 0.5%가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눌린 거는 아마 만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실제로 오늘 초반에 이제 옵션 만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게 청산이 되고 나서
오늘 초반에 약세 보이다가 쭉 밀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옵션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 오늘 지수를 좀 눌렀던 요인이었던 것 같다. 근데 초반 이후에 이제 이게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조금 재밌는 기사가 이게 모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엔비디아가 향후에 시가총액이 2조 달러 또는 3조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잘 버텼죠. 그러니까 다음 주 실적이 고비인데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나온 실적을 재료 피크로 볼 거냐 아닐 거냐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뭐래도 하나 올라가 줘야지 시장이 거기에 의지해서 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요한데 근데 제가 이제 재밌는 기사를 하나 찾은 게 인공지능 반도체 혁명에서 엔비디아 독주중, 인텔의 압승. 뭐 그런가 보다 싶죠. 이게 6년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 이미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AI 가지고 뭐 이제 와서 난리잖아요. 근데 저 때부터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다.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린 이유는 뉴스 하나하나 뭐 이런 IT나 뭐 제약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뉴스는 뭐 하나 흘려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딱 나오면 기억을 해두고 메모해 놓고 저는 이제 일기장 같이 블로그에다 뭐 맨날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적어 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기사 같아서. 자, 한국 관련된 지표들은 MSCI 한국 지수가 0.25% 빠졌는데 MSCI 한국 지수라는 거는 미증시의 반응 반, 전날 우리 증시 마감 반 이렇게 반반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제 우리 증시 빠진 것보단 덜 빠졌으니까 좀 올랐다라고 봐야겠죠. 실제로 야간 선물은 0.18%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초에 우리 증시는 플러스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좀 찜찜한 건 환율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엔달러도 빠지고 위안화도 빠졌는데 원달러 환율은 1340원 정도 연고점 부근에서 계속 있거든요. 저기 일단 1330원 밑으로 내려가 놔야 이게 이제 꺾였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조금 찜찜함이 있다. 그래서 저게 좀 빠져주면 이제 월요일 우리 증시 돌아갈 때 1330원 밑으로 좀 시원스럽게 밀어주면 이제 시장이 좀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거고 환율이 안 빠지면 이제 상승 출발했다가 좀 어정쩡해지고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이제 잭슨홀 미팅 있고 엔비디아 실적 나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지금 사실은 저는 이게 좀 이상한 게 금리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걱정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작년 대비 되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뭐 무식한 발언을 할 것 같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는 또 자꾸 그걸 또 뭐 쳐다보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잭슨홀 미팅의 어떤 주목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고 엔비디아는 실적은 잘 나올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주하고 엮어서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헝다 파산 보호 신청 중국 뉴스가 이제 되게 많이 이날도 미국에서도 나왔는데 헝다 쪽에서는 우리는 파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그 채무를 갚기 위해서 그거를 조정하기 위한 어떤 법적 절차에 돌입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돈을 갚을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부동산이 생각보다 안 팔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헝다 쪽 당국자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정말 파산이 아닌데 파산같이 표현된 거다. 이런 어떤 해석도 있어서 요 뉴스 나오고 나서부터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발 뉴스가 더 커지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뉴스의 피크아웃인가? 뭐 이런 식으로도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주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연고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좀 꺾여줘야 시장의 수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엇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폰 판매량 출하량이 줄어들 것 같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근데 애플은 점유율 1이 될 것 같다. 하이닉스는 플러스. 막 이렇게 엇갈렸거든요. 또 이제 AI 관련돼서는 또 하이닉스가 강점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HBM 관련해서.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엇갈림이 둘이 같이 상승폭이야 뭐 하이닉스가 더 크더라도 삼성전자하고 이거하고 이제 같은 방향을 잡아줘야 이제 수급이 완전히 돌아왔구나 이렇게 이제 가늠이 되는 거라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금리 인상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독특한 게 1984년도까지는 금리 인상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증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빠진 걸로 됐는데 1989년 이후에는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면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지금은 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7월에 끝나든 11월에 끝나든 이제 금리가 거의 마무리 국면이라서
어느 쪽을 볼 거냐. 물론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 끝내는 이유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죠. 경기가 시원치 않은데 라는 게 될지, 물가가 확실하게 잡혔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사실은 금리 가지고 너무 막 걱정하고 그럴 땐 아니지 않나. 이제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9% 가다가 3%대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금리 가지고 자꾸 좀 투자자들의 눈을 왜곡시키는 게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럴수록 오히려 업종 수급은 더 치열하게 바뀝니다. 지난 주말에도 HBM 관련주들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누적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찾아보는 차분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언급을 드릴 거니까 예, 많이 또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